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제가 딱 하나의 악기만 산다면 얘도 진짜 외장 악기를 연결한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네, 오랜만에 이 작업에 대한 얘기를, 작업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신스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디사이저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사운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가 되었는데, 이 화사의 굿굿바이라는 곡 작업을 계기로 해서 이 신디사이저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생겼고, 또 저의 어떤 트랙을 만드는 관점의 변화도 많이 생겨서 그 시작점에 있는 이 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악기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믹스까지 다 마무리된 창인데 트랙 수가 굉장히 적어요. 보컬 포함해서 이 정도의 적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빈촐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리듬 소스와 악기들을 추가했다가 이제 지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타도 굉장히 많이 쳤다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6가지, 7가지 정도 악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루프, 통 루프 2가지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트랙입니다.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항상 저는 미니멀한 사운드를 굉장히 지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적게 작업을 해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근데 이 곡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빈 자리들을 어떤 보컬과 공간계들이 채워나가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헤드룸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해방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작업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이 곡에 이제 사용된 악기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투리아에 있는 이제 복각 신디사이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투리아의 미니 V라는 악기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나온 미니무그의 모델 D라는 모델을 복각한 악기인데요. 제가 딱 하나의 악기만 산다면 미니무그를 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건반 위에 미니무그 자리를 항상 비워놨었어. 그걸 사려고. 근데 그러다가 이 작업실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 이미 또 지금 장비가 되게 많아졌지만 최대한 미니멀하고 빈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막 양쪽에 막 신디사이저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작업 환경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코르그의 크로노스도 처분을 하고 큰 건반도 없애고 최대한 소화가 가능한 가장 짧은 건반으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미니무그는 굉장히 좀 탐이 나는 악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 미니 V라는 이 가상 악기가 굉장히 가볍고 좋더라고요. 일단 그 비슷한 기능들은 다 있고, 또 이 미니무그 V 외에도 제가 UAD에서도 미니무그 시리즈를 하나를 구입을 했었는데 한번 보여줘야지. 어떻게 이거 UAD 미니무그 신스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복각 악기들은 소리가 조금씩 달라. 이것도 생김새가 좀 더 전문적으로 생긴 느낌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일단은 둘 다 제가 이제 처음 열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소리로 설정을 해놨는데, 얘가 뭔가 조금 더 되게 고품질 같은 느낌이 왠지 있는 것 같아. 좋다. 근데 기본 소리가 좋아요. 사실 프리셋 때도 많이 있는데 이 기본 소리들이 되게 품질이 좋아서 잘 쓰고, 근데 이 아투리아의 미니무그에서 되게 좋은 점은 이 베이스가 이제
기음이라고 하죠. 막 주파수가 노트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해서 막 부밍도 일어났다가 막 갑자기 작아졌다 막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는데, 일단 제가 이 다운 베이스라는 프리셋에서 조금 프리퀀시나 드라이브 양을 조절해서 좀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기본 소스를 만들어 놓은 프리셋인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이 저음이 평탄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보다 일렉 베이스를 대체해도 될 정도로 저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깔끔해서 제 곡에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패턴이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베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막 플러그인들을 하는, 베이스에 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어떤 튀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그 컨트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즘은 사실 또 조금 바뀐 게 이 로우 컷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자르지 않는 또 추세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보면은 여기 24 dB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각도가 약간 12 정도로 완만하게, 지금 다시 했다면 아마 이걸 지금 바꾸면 안 되지만 한 12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 보면 이 정도를 약간 부스트하고 220과 360, 500 이제 이런 약간 이제 너무 이제 귀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이제 멀티 컴프레서로 약간 그 튀는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원래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저음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 악기를 한번 볼게요. 이 악기도 이제 재밌는데, 이제 어쿠스티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악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어쿠스티카 플러그인들의 특징인데, 이 디자인들이 너무 멋있고 빈티지하고 막 얼마나 이 색깔 배치나 막 이런 게 예술이에요. 폰트나. 근데 그만큼 어쿠스티카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성능도 되게 좋은데 엄청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막 에러도 많이 나. 그래서 근데 또 뭔가 이 악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품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시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노래에서 가장 후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운드죠. 지금 보면은 네, 에버폴리라는 이제 프리셋에서 아마 조금 만져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빈티지하고, 또 이 악기가 이제 뭔지 몰라서 좀 알아봤는데, 롤랜드의 주피터 8이라는 신디사이저를 복각해서 만든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되게 할인했나 막 무료 행사했나 이럴 때 받았는데, 예뻐서 일단 계속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소리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욕구는 있는데 좀 신디사이저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고 있거든요. 그 주의한다는 의미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악기 패치를 만드는 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기들의 막 어떤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좀 상상하고 곡의 어떤 감정적인 포인트를 접근하는 게 더 우선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악기도 사지 않고 이제 조금 가상악기에 대한 접근도 조금 라이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악기도 제가 자주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 곡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일단 또 중요한 악기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아날로그 랩에서 이제 불러서 쓴 악기인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열어보면 네, 준 6라는 6V라는 아투리아의 악기인데, 이 악기가 이제 또 아주 명작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빈티지 신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미니 무그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갖고 싶은 가상 악기예요. 실제로 생긴 것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막 붉은 빛이랑 이런 디자인 오브제로서도 굉장히 좋은데 자료화면이 나가겠지만 이 빈티지 악기 중에 가장 예쁜 친구가 아닌가, 사운드를 비롯해서 디자인까지. 그러니까 이 악기가 이제 1982년에 나온 롤랜드의 준 6라는 신디사이저를 복각한 가상 악기고요. 이 준 6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인기가 많아서 준 60도 나오고 준 106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준 60를 복각한 악기도 최근에 그 VST를 하나 구입한 게 이제 소프티브에 있는 모델 84 폴리포닉 신디사이저라는 것도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또 예쁘게 생겼죠. 이거를 또 얘도 진짜 외장 악기를 연결한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악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준 6 지금 쓴 악기는 이렇게 또 기본 패드를 사용했죠. 이것도 제가 만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EQ잉을 했네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소리를 거의 많이 만지지 않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보컬이랑 부딪히는 음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트랙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약간 깎아주는 것 정도 외에는 거의 기본 소리에서 살짝 다듬은 정도. 이제 보컬이랑 부딪히는 영역, 그리고 약간 뭐랄까 살짝 700대는 그런 어떤 룸 울리는 것 같이 콩콩한 그 부분들을 좀 죽여줬고, 하이를 좀 더 시원하게 했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식의 EQing 하지 않고 약간 테이프 에뮬레이터 ATR 같은 걸로 만져졌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근데 이때 당시에는 EQ로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좀 더 소리를 시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패치고, 클래식 준 키스라고 해서 제가 살짝 만진 이 별표는 제가 기존 프리셋을 살짝 다듬어서 저의 취향에 맞춰서 바꿔놓은 프리셋들입니다. 그래서 또 말 나온 김에 준 6, 아이고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언둬야겠다. 오케이. 준 6비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제가 이제 딱 열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샘플 해놨는데 이 소리.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본 소스를 토대로 제가 새로 만든 샘플인데 이렇게 LFO로 비브라토, 그래서 이 소리 안에서 코러스든 페이지든 리버브든 이런 걸 거는 족족이 되게 예쁘게 변해요. 그런 굉장히 기본 토대가 되는 이 코드 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소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고 제일 갖고 싶은 악기. 하지만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쯤에 놓으면은 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이 가상 악기에서 만족하게 있는데, 근데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랩에서 불렀었지만 준 6V라는 패치였고, 이제 이 똑같은 악기가 프리코러스에도 나오고 후렴에도 나오죠. 후렴에만 이제 좀 더 로우 컷을 해주면서 두 개의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 이제 약간 포스트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빌드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요. 딱 이 두 가지 패드 사운드로 이 부분들의 고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많은 라인들이나 악기들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딱 그 질감적으로 공기의 시원함을 채워주는 역할로서 이 두 가지 악기를 사용했는데, 일단 이 CS80V라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악기예요. 이게 이 악기의 어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1977년에 나온 롤랜드의 CS80이라는 악기를 복각한 이제 VST인데,
이 악기의 성향이 쨍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런 사운드보다는 좀 패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패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시원해지고 텍스처가 있는 좀 막 시네마틱하고 뭔가 에어리하고 그런 느낌의 소리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굉장히 작게, 배율을 굉장히 작게 놨는데 좀 키워보면 이런 소리거든요. 네,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은근히 찾으면 진짜 없는, 잘 안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딱 이 하이에서 뭔가 이렇게 딱 텍스처만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악기가 80년대에서 굉장히 많은 팝 음악에서 사용이 됐었고, 막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도 이제 그 영화 음악이 굉장히 많이 패드로서 사용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음악이나 80년대 그런 팝 스타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 악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악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브라이트 키스라는 프레셋으로 이 하이텍스를 채워줬고, 아까 이제 했던 그 띵이라는 그 악기 있죠. 띵팔. 이름이 띵팔이야, 띵팔. 이 악기도 그 같은 역할로 이제 불러왔는데, 이제 들어볼게요. 네, 이 악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느낌 중에 로우를 거의 컷했고, 특히 보면 이 펌퍼, 이제 꿀렁꿀렁 사이드 체인이 효과를 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사이드 체인을 건 이유는 이 둘이 같이 나왔을 때 계속 뭔가 변화하는 점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 패드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걸 레이어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작업에서는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목표였고,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에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 일단 코드 신스가 같이 쏟아져 나올 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단 하나의 텍스처가 더 필요했어요. 왜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되게 딴딴딴딴딴딴 아니면 코드 이 흐름만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마지막에 어떤 약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넣어줄 만한 요소를 이제 아르페지오를 생각을 했는데,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들릴 듯 말 듯한 아르페지오 넣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아르페지오의 저만의 사용법이 뭐냐면 그냥 아르페지오 패치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코드나 멜로디 흐름 안에서 적정한 노트를 개별로 다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아르페지오로서 활용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코드 위주로 제가 이제 부딪히지 않는 음 위주로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직접 찍어 놓고, 단일 샘플은 이거 자체로 되게 소리가 근데 좋다. 아르페지오로 썼지만. DX7이네. DX7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페지오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치면 이렇게 해도 되게 흐름이 좋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신디사이저들의 매력이, 특히 이 빈티지 복각 신디사이저들의 매력은, 물론 세럼이나 이런 거에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좋지만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 전자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불규칙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소리를 이용해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유난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이제 미드 사이드를 EQ를 다르게 줘가지고 미드는 좀 이제 그 보컬 음역대에서 미드는 이 중심 쪽에 있는 소리들은 줄여주고 가에 있는 소리는 키워주는 역할을 한 EQ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컬과 부딪히는 자리를 지워주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드 체인 효과를 살짝 걸어주는 것들을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볼륨이 되게 작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악기인데도 근데 이 밸런스를 딱 맞춤으로 인해서 보컬이랑 모든 자리를 확보하면서 화려하게 각각이 들릴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대충 들어보면 네,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트랙을 쓰더라도 이런 악기들의 자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게 또 중요한 악기인데 소개를 못했는데 이 아르페지오를 사용했던 이 악기 DX7이라는 이제 야마하의 DX7을 복각한 가상 악기인데 이 악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소리들이 되게 단순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좀 허접하다. 근데 그 단순함 속에서 이제 어떤 곡에나 쉽게 쓸 수 있는 악기는 아닌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브라스 신스에서 굉장히 아주 가벼운 톤 안에서 맛깔나게 쓸 수 있는 패치인데 이 소리가 그 fem잼 사천이라고 해서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에서 메인이 되는 신스 그 메인 브라스 신스가 그것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메인 신스가 이 악기로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예요. 근데 아마 그분의 패치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운드인데 또 이것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끔씩 이게 하드 캐리를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악기고 마지막으로 이 소리도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이거는 뭐 댄스 음악에서도 굉장히 잘 쓰거든요. 프로펫 5라는 이 악기가 저도 실제로 써본 악기고 다른 악기들을 그냥 구경만 해봤는데 이건 실제로 조금 제가 완전 음악 시작할 때 써봤던 악기고 1978년에 나온 시퀀셜인가 좀 읽기 힘든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프로펫 5라는 악기를 복각한 악기예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죠. 여기서 이제 그레이프 키스라는 패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쓰는 소리인데 댄스 음악이나 막 이렇게 하다못해 남자 아이돌 댄스에서도 막 브릿지나 프리코러스에서 넣으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 약간 해리 스타일스나 이런 팝 음악에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런 이게 지금 컷오프를 이제 좀 더 열면 아마 되게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런 코드나 이런 어떤 리드 폴리 사운드로 너무 좋은 악기라서 제가 굉장히 자주 쓰고 이거를 이제 볼륨 엔벨로프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버브를 없애고 지금 만질 수가 없지만 아쉽지만 리버브를 없애고 뭐 약간 릴리즈를 줄여 넣으면은 뭔가 EP 같은 느낌으로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된 샘플인 것 같아요. 꿀팁.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이 아날로그 악기들이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콩국수 같은 거야. 막 김치 먹고 막 어묵 볶음이랑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니멀하고 이렇게 공복에 콩국수 첫입 먹을 때 소금도 안 쳐도 맛있거든요. 약간 그런 연출이 동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되게 이 악기들의 활용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 창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게 처음 열어보고는 이렇게 악기가 너무 없어서 좀 쑥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이유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고, 그리고 어떤 가공보다는 이렇게 진짜 어떤 밸런스와 조화를 통해서 이 사운드를 만드는 이 경감들이 굉장히 새삼 흥미롭고 재밌네요. 네, 여러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내용이셨길 바랍니다. 유바. 이렇게 끝내도 되나?